그래서 대통령이 지난 주말 여론전에 뛰어들었고 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조선일보를 두고 한 얘기로 전 보입니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이렇게 말했는데 조선일보는 이걸 어떻게 받는 줄 아세요? 다큐로 받아가지고 이런 제목의 기사를 냅니다. 아, 그래요 또? 야권 겨냥했나? 유시민 직격했나? 이 돼지 눈엔 돼지가 보이는 뭐 갑자기 유시민을 겨냥하고 했대. 지금 보니까 이 네. 발언이 그렇게 기사 쓰고 싶겠죠. 아니 요새 보수 언론들 장서지 않았습니까? 예? 민주당 내부 이제 진보 갈라치기, 예? 유시민, 조국, 김어준 지금 사실 친명들하고 뭐 용역업체니 뭐 이게 용역이니 뭐 잭나이프니 아니 기사 쓰기 좋잖아요. 갈라치기 하려면 그러니까 이제 장서 쓰니까 이거 하는 건데 누가 봐도 그 바로 위에 단에하고 맞대 때 바로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틈도 없이. 아니 근데 제가 조선일보가 이렇게 하는 거는 뭐 그러다 손 치는데 또 이거를 그 지지자들 중에서 일부는 정말로 마치 대통령이 유시민 작가를 두고 한 얘기인 것처럼 이렇게 씹어 제끼는 분들이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맥락과 흐름상 조선일보 보도를 두고 하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국면에서 왜 그런 오해를 하게 됐는지도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요거 오늘 한겨레 신문 그림판 하나 보여주실래요? 이 만평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재밌게 보였는데 아니, 일단은 네. 엄청나게 이게 뭐가 편성이 바뀌었네요. 막 그림도 갖다 보여주고 예. 옛날에 그 입으로만 하다 우리 모영이 TV 좀 따라해보려고 그리고 이렇게 좀 아주 잘하셨어요.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스페셜하게 준비를 했는데 일단은 어. 한겨레 그림판인데 어. 요거 뭐 ABC 부동산도 나오고요. 어허. 코어지구 분양 상담도 나오고 코어지구. 그러면서 증축을 해야 된다. 아마도 이제 유시민 작가를 풍자한 만평으로 보이는데 요 그림을 보면서 좀 이렇게 떠오르는 지난번에 금요일에 방송과 함께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아, 근데 결국은 이제 유시민 작가가 말했던 뭐 용역이니 재건축이니 뭐 촉법이니 이제 이런 얘기를 사실은 이제 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시민 작가가 되게 이제 마지막 절규 울부짖음 마지막 절규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사실 이제 보였고요. 이 유시민 작가의 저 잡년에 가장 열받은 사람이 강수영 평론가, 강수영 변호사, 그다음에 네. 정구승 평론가 뭐 이런 용역업체. 이런 분들이랑. 저도 그 용역 중에 한 명으로 국영기자랑 들어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나는 그럼- 나에 대해서 아니, 한 말은 추정컨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생각하진 네. 않았는데 네. 아마 이제 제일 열심히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지금 너무 말이 안 되는 소리다라고 뭐 글을 생각했을 올리신 것 분들 같아요. 주말간에 있더라고 네, 보니까요.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유시민 작가는 원래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제 내 영향력이다 이런 게 조금 줄어든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기득권이 좀 없어진다고 생각하면은 좀 이제 안타까워하는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팀 김어준하고 이제 이 청와대하고 좀 멀어지게 된 혹은 이제 관계. 네. 각을 세우게 된 이 상황을 조금 뒤집어 엎어보고 싶은 마음도 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개인적인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이제 제가 이제 정확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이거죠. 실제 민주당이 되게 제가 뭐 딴 방송에서도 말했는데 텃세가 있는 그런 곳이고. 민주당에 텃세가 있는 곳이다. 그다음에 되게 네. 선민의식이 있는 그런 정당이다. 맞아요. 네.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가 정말 그 청춘을 불살라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목숨을 다 내 던질 정도로 열심히 싸웠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지금 내가 만들었다. 이 민주주의는 우리가 만든 것이다. 그 연대 의식이 엄청 세요. 그 연대 의식이 바로 그 학생 운동했던 우리 전대엽 잘 모르실 거야 두 분은. 내가 바로 그 세대거든. 우리 87학번, 85학번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네. 그 전대엽 그 임종석 그 실장부터 이인영. 시작해가지고 뭐 쭉 내려오는 계보들. 그 계보들이 사실은 엄청나요. 지금도 이제 민주당은 그 사람들이 가장 힘이 센 사람들이야. 지금도 국회의원 하신 분들 많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친문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 다 이제 그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에 한번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이제 받아들이는 데서 한번 이제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노무현이 한번 이제 튕겨져 나갔다가 다시 이제 합쳐지면서 결국은 노무현도 이제 체화가 돼버린 것이고 노무현이라는 사람은 이제 친노무현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다 우리 편이야 이러고서 여기까지 왔잖아. 근데 그게 벌써 20년 전의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이제 새로 들어왔는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이제 자기네가 못 받아들이는 거지. 게다가 이재명이 들어와도 좋은데 이재명이가 자기네 자리를 다 뺏어가는 것 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거 정확한 진단이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안 되는데 우리가 빨리 이 자리를 다시 찾아야 되는데 과거 영광을 찾아야 되는데 이 생각에 저는 매몰돼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만 잘났어. 우리만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야. 이 마음가짐이 지금까지 저는 연결돼 왔다고 그러니까 봐요. 유시민 작가가 한 말이 이거잖아요. 재건축을 하려면 원주민의. 기존 네.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기존 입주자에 관련 얘기를 그 역사성 얘기가 있게 지금 그래서 바로 그게 해주신 이제 거잖아요, 친문 지금. 세력들이 사실은 자기네들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지금이 왜 타임이라고 생각하냐면 이재명은 족보도 없는 놈인데 갑자기 나타났다.
그다음에 이재명은 지금 후계자가 아직 없어. 지금 이재명의 친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아직은 제대로 자리를 못 잡았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이낙연 때문에 이제 좀 삐끗해가지고 쫓겨났던 이 사람들 다시 불러 모아가지고 다시 우리가 다시 좀 찾아야 돼. 야. 전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로 그런 속마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분통이 터집니다, 이정주 기자. 아니, 저는 인상 비평도 인상 비평인데 그 유 작가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로. 저 개인적으로. 아니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문제의식을 느낀 게 이제 작년이죠. 작년 이제 중순부터래요. 쭉 보는데 이제 출범 와서 지선 전에 조국 혁신당과 통합 1월 22일이죠. 올해 통합을 이제 발표했는데 통합이 안 된 거예요. 안 됐지. 본인 생각엔 통합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평택을 해 갑자기 김용남 전 의원이 공천이 됐다. 이 두 가지의 문제의식을 이게 왜 이러지? 이게 뭔가 좀 이상한 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합당돼야 되고 조국 대표가 평택을 해 나가면 민주당이 예를 들면 무공천해야 되는데 공천도 안 해? 죽이려고 하네? 이게 문제의식이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문제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좀 야박하게 들 수 있는데 조국혁신당 있잖아요.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하고 객관적으로 합당해야 되는 게 그게 헌법이에요. 그러면 합당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합당은 각 당의 트레이드오프라는 거예요. 내가 이득이 되면 하고 안 하면 마는 거지. 뭐 그렇겠죠, 당연히. 네. 합당이라는 게 의무가 아니에요. 왜냐? 제가 이 얘기를 똑같이 하는 이유도 조국 대표 작년에 8월 15일 날 사면복권 됐잖아요. 나와가지고 10월 달에 조선일보 인터뷰합니다. 10월 13일인가. 거기서 제가 한 번 말했잖아요. 본인이 말해요. 차별금지법, 중대선거구제 이런 거를 자기 당은 그걸 추진하려고 테마로 잡고 있는데 민주당은 아니지 않냐. 정당 민주주의. 조국혁신당만이 할 수 있는 이 색깔이 있는데 민주당은 아니니까 여기다가 무턱대고 합당하면 안 된다. 10월 달에 합당 거부했잖아요. 유 작가님 왜 그때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조국당이 합당 안 한다 할 때는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럼 그때도 합당하라고 해야지. 그런 거 아니야. 너 작은 당이 네 거 내세울 게 아니야. 민주당과 한 뿌니까 합당해. 그러지. 그때는 조국혁신당 잘 나갈 때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조국혁신당이 3%가 됐어. 지지율이 3%가 됐지. 올해 1월에. 그러니까 갑자기 조국혁신당이 합당하려고 정청래 대표가 제안했죠. 조국혁신당도 마음이 있어 보였고 보니까 뭐 추정컨대 안 한다고 말 안 했고 단칼에 자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다가 나는 실패했잖아요. 민주당 내부에서 반대해가지고. 그때는 이걸 가지고 엄청 비난합니다. 왜 조국혁신당 합당 안 하냐. 아니 민주당 입장에서 3% 정당하고 뭘 합니까? 3%가 됐다는 거는 이미지가 안 좋아졌다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몇 번 말하면 짧게 말하면 광미정 전 대변인 피해봤던 성비 사건, 갑질 사건 있었잖아요. 작년 9월에 2025년 9월에 광미정 전 대변인 탈당하면서. 근데 유시민 작가는 그 사이에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그냥 사람들에게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자 원래 진보 진영은 한 뿌리야. 근데 민주당에 있는 유 이재명들이 지 자리 뺏길까봐 조국혁신당 밀어내네? 이렇게 얘네가 욕심쟁이고 나쁜 놈들이야. 용역 평론가들 이용해서 진짜 정통 있고 적통성 있는 조국혁신당 원래 한 식구인데 밀어내고 있잖아. 얘네는 비야 비. 이득을 위해서. 그게 아니죠. 그 전에 중간에 있는 사건을 설명을 해줘야죠. 성비 사건 해결 안 하고 2차 가해하고 지금도 아직도 피해자들이 반발하고 있어요. 유시민 작가? 저는 제가 몇 번 얘기해서 짧게 마지막 말하면 저는 그게 좋든 싫든 아니든 부인이든 간에 유 작가님 제발 말씀을 하세요. 이 성비 사건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최강욱 의원은 전 의원은 그거 갖고 말했다가 징계 먹었어요. 2차 가해 해가지고. 유 작가님 2차 가해를 하든 안 하든 자신의 입장을 얘기를 하시라고요. 근데 이런 얘기 쏙 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김어준 방송 듣는 사람들은 조국혁신당의 성비 사건 어떻게 된지도 모르죠. 그거 어떻게 흘러간지도 몰라. 왜? 김어준도 한 번도 안 물어보거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고.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정청래 대표가 사실은 마음이 왔다 갔다 했다고 생각해요. 정청래 대표가 정말로 조국혁신당하고 합당할 마음이 있었으면 합당 의제를 그렇게 꺼내면 어떤 사람도 그 상황에서 합당할 수 있는 그걸 못 만들어요. 그거를 정청래 대표가 정치를 뭐 처음 한 사람도 아니고 그걸 몰랐을까요? 저는 정청래 대표는 그냥 던지고 그렇죠. 합당해달라고 한 요청이 있으니까 사실은 던지고 자기는 별로 썩 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의자를 싹 던져놓고 자기는 빠졌던 거예요. 그게 합리적 추론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은 자기는 별로 썩 원하지도 않았던 거야. 근데 이제 점점 흐름을 딱 보니까 약간 전선이 그어지고 자기는 원래 편이 별로 없었었는데 이쪽 편이 자기랑 이제 막 뭔가 좀 연결을 네. 이제 해주려고 하니까 조국혁신당하고 이제 같이 뭔가 좀 해볼까 생각했던 것 같아. 내 개인적인 생각. 그냥 이거 나의 판단이야. 그렇죠.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이거는. 추정이니까.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현주나 뭐 누구누구 등등 해가지고 막 결사반대하니까 또 그 흐름을 그대로 본 거야. 자기가 완벽하게 그걸 또 하고 싶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해달라는 쪽은 있는데 그거를 또 자기가 딱 처음부터 못하겠습니다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기가 막 나서서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흐름만 보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때는 흘러갔어. 거기까지는 좋았지.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평택의뢰 선거를 이제 치르게 됐는데 공천 누가 했어요? 그거 정청래 대표가 한 거예요. 당대표 직인 찍고 그거 나가요. 자기가 한 이거 필요 거예요. 없어요, 그거는. 근데 그걸 갑자기 뭐 최고위원이 했다는 등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말을 바꿨지만 그거는 전혀 그건 사실이 당대표 아니고 내려와야지. 실제는 정청래 대표가 한 거예요. 정청래 대표 왜 했어요? 조국 대표가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한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또 던진 거예요. 여기서 살아 돌아오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거야. 나는 정청래 대표가 완벽하게 조국혁신당하고 같이 뭐 짝짝꿍이 됐다거나 이렇게 보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자기하고 반대되는 전선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이 친석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제 모인 거야. 네. 그러니까 나는 당대표 보니까 너무 좋은데 당대표 내놓기 싫은데 내가 당대표를 해야지 앞으로 계속해서 이 공천권도 쥐고 의원들도 나의 그거가 될 것 같은데 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그래서 자기가 또 여기서 살짝 또 빠져. 자기가 공천해놓고 자기가 또 열심히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알아서 자기들끼리 막 싸우게 만들어. 나는 그게 정청래 대표의 솔직한 심정이었다고 생각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요. 그러면은 유시민 작가나 뭐 김어준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청래는 우리 편이니 무조건 이렇게 하지도 않아. 그쵸. 정청래 대표는 사실은 이 겸손은 힘들다 여기 자주 나오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완벽하게 그 사람들 동화가된 사람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동화된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어. 우리가 뭐 문조 털레이라고 이렇게 막 일간에서 네. 말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그렇죠. 또 하나 웃기지 않아요. 제일 정확한 거는 문은 여기서 빠지고 싶어해.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서 완전히 빠지고 싶어하고 특히 정청래나 엮이고 싶어하지 않아.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번 7월 1일에 만나고 네네. 나면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 거기서 선을 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이틀 뒤죠. 이제 얼마 안 남았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네. 김어준 팀도 나는 바뀐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사이에 많은 분들이 우리 애청자들이 글 남겨주고 계신데 해피님 같은 경우에는 유시민이 이재명 대통령님을 우습게 봤길래 저럴까요? 넌 여기까지야 라고 내피셜 돌리는 거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이런 류의 사람이 진보라는 이름으로 평론을 하다니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토마토님은 지금의 유시민은 지켜야 할 정상세포가 아니라 세대교체를 위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할 노화된 세포입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양평고속도로님은 그놈의 진영 논리 지긋지긋합니다. 검찰개혁, 국회개혁부터 하세요. 나란 일을 하는데 좌우가 왜 필요합니까? 이런 쓴소리 해주셨고 돌고래님은 이정주 기자님은 경향에서 제일 열심히 하세요. 구계영 기자를 좋아하나 봐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와이프가 상당히 불안해한답니다. 네. 이선희님 같은 경향 TV 경우에 나가지 마라. 아, 거기서 진짜? 왜 구교영 기자가 우쭈쭈 해주면 왜 잘못하면 또 고소장치 뱉고 날라온다. 네 회사에서 받아라. 그리고 이선희님 같은 경우에는 유시민이 뭐라고 하던 말던 이잼에게는 든든한 국민의 백이 있고 기업의 백이 있습니다. 이제 이잼의 장검의 맛을 보게 될 겁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다혜님은 이정주 기자님 너무 응원하고 팬입니다. 그런데 오늘 등산 가시나요? 복장해 주셨는데 조금 있다가 일단, 왜 이 옷을 입고 왔는지도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저 같습니다. 하나만 여기서 네. 전 정청래 전 대표 아까 노비현 말에 하나 추가하면 최근에 페북 올린 거 보잖아요. 갑자기 뭐 우리는 DJ, 노무현, 문재인을 이어서 이재명까지 4명의 대통령을 뭐 통합과 연대 진보진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맞는데 통합과 연대란 얘기를 하려면 평택에서 교통 정리를 했어야죠. 이제 와서 무슨 통합과 연대입니까? 본인이 공천해놓고 그때 김영란 후보랑 조 후보랑 격화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울산에 김상우 후보 있었고 단일화를 당 지도부에서 해달라고 얼마나 후보들이 저희 취재할 때 말한지 알아요. 김상우 의원도 이게 시장도 이제 됐으니까 하는 말이 뒤에서 야 우리 어떻게 되냐 우리 어떻게 됩니까 이 기자님 우리 왜 정청래 대표랑 위해서 당대표 아무것도 안 하고 왜 벌어놓냐 울산은 단일 안 되니까 마찬가지로 평택하고 연계가 안 되는 거예요. 김재현 후보 해줄 이유 없죠. 어차피 그렇지. 여기 박살 났는데 뭐하러 김종우 후보를 들어갑니까. 알아서 지역별로 해. 근데 당대표가 나서가지고 통합과 연대라며요. 통합을 하든 연대를 하든 저는 그 당시에 조국 대표랑 소위 말해서 김영호 후보가 단일화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했으면 이겼을 거야 어쨌든 간에.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네거티브를 해서 그렇지 단일화 자체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성경이었어요. 근데 처음부터 완주하겠다고 네거티브를 시작하는데 아니 뺨 맞으면서 어떻게 단일화를 합니까? 말로는 단일화해 맨날 때려. 맨날 아침마다 욕머리 맨날 때려. 그래놓고 야 단일화하자. 그걸 누가 받아줘요? 그럼 당대표가 개입을 해서 초반부터 이걸 교통정리를 했어야 돼요. 뭐 하다못해 김영란 후보를 뒤에서 뭐 예를 들면 트레이드 파크 제시를 해서 김 후보님 뭐 말도 안 되지만 드랍하면 우리 이거 줄게요. 그것도 하나의 교통정리거든요. 당대표가 그거 하라고 당대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아니 본인이 각자 도생으로 진보 진영 다 갈갈이 찢어놓고 붙으라고
이제 와서 무슨 통합과 연대를 합니까? 자기 네. 할 수 있을 때 했어야지. 그리고 이제 그런 말씀 주신 거고 특히나 이제 그 노영민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그 이제 그 유시민 작가의 어휘 중에 저는 귀에 거슬렸던 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과 다른 견해를 가진 평론가들이 나이가 많건 적건 유식하건 무식하건 간에 다 있는 거고 방송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 호소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용역이나 촉법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은 심지어는 이거를 토론하자는 얘기를 사회 병리 현상을 취급하면서 자가 면역 질환 이런 얘기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깔보고 있다는 본인의 인식 체계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많이 사실 저 분노가 됐거든요. 사실 그렇죠. 용역 평론가라는 건 뭡니까? 실제 자신의 가치관이나 생각하는 바는 없이 누가 시키는 대로 누가- 읽어준다는 거 아니야 지금? 누가 오더 내려가지고 그 오더에 네. 맞춰가지고 자기가 뭔가 이런저런 논리를 돈 주면 만들어낸다는 한다, 이거 거죠. 아니에요. 그거 변호사야 그거는 용역 평론가가 아니야. 변호사들이 그렇게 하는 거야. 돈 주면 하거든, 우리 그냥. 돈 예, 주면은 A라고 했다가도 B라고 했다가도 원래 그게 직업이에요. 그런 건 내가 잘하지. 근데 근데 사실 평론 말고 변호라는 거지. 용역 평론가는 멸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용역 평론가라고 하면 안 돼요. 촉법은 더 나빠, 촉법은 그리고. 더 나쁘지. 범죄자라는데 범죄자인데도 불구하고 아예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질 능력이 안 되니까 너는 그래서 넌 그냥 봐준다 이거 너는 아니야 봐주는 지금? 넌 그게 수준이 안 돼, 이 촉법이잖아. 소리지. 그러니까 그거는 매우 부적절한 말이고 되게 아까 말한 것처럼 유시민 작가가 원래 옛날부터 좀 오만하고 교만하고 자기가 이제 제일 잘나서 그런 말이 있는데 그거 그 사람의 좀 특성이기도 하니까 난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할 생각은 네. 없는데 어쨌든 그거에 너무 긁힐 필요도 없다. 뭐 저 사람이 저런 말 한다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니까. 이제는 좀 약간 그런 분위기 솔직히 네, 슬슬 저는 있는 것 같아. 그 얘기를 계속해서 예. 하고 다녀요. 왜냐하면 저는 그분이 그 말했다고 내가 그 용역이나 촉법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않고 솔직히 뭐 그렇게 아니겠지. 설마 나한테 그랬겠어? 그건 모릅니다. 그건 모릅니다 지금 무슨 십본지를. 근데 어쨌든 네. 나는 나한테 그랬을 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 누구도 나한테 그런 말 했을 거라 생각하지는 않더라고. 근데 어쨌든 그런 건 이제 젊은 요즘에 이제 제일 이렇게 떠오르는 그 언박싱 하신 몇 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을 타겟으로 했겠지. 왜냐면 자기가 보기에는 좀 되게 약간 핫바리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좀 있는데 그래도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나이도 먹었고 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시는 입장에서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노 변호사님은 후에 네, 방송이 네, 있어가지고 먼저 네. 보내드리고 네. 이정주 기자랑 마저 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다음에 또 네,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네네. 인사하고 갈게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그 마저 좀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가 보면은 아까 선물 언박싱 얘기를 했는데 요 부분에서는 제가 좀 약간 보다가 실소가 터져 나왔거든요. 청와대 선물 언박싱 그러니까 유치찬란한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본인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좀 이렇게 그때 이번의 말과 지난번의 말을 비교해서 보이는 영상부터 한번 보여드리고 그렇죠. 얘기를 마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재건축을 하려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헐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평 공론장에 철거 전문을 투입했다. 용역을 엄청 썼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용역들 중에는 너무 급하게 모으다 보니까 촉법 평론가들도 들어오게 된 거고 이 촉법들이 문제 틀레를 막 하고 그리고 청와대에서 받은 선물을 언박싱하는 사진을 SNS에 막 올리잖아요. 네, 언박싱 얘기 나오죠. 엄청나고 상스러워요. 근데 두 분은 받으셨어요? 저는 문 대통령한테는 못 받고요. 저는 못 받았죠. 근데 선물 내용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얇고 납작한 박스에 청와대 문양 위에 있는 아하. 팔도나무 선물이더라고요. 쌀은 경기도 거고 자선 강원도 거고 참깨는 경상도 거고 호두 그러면 또 충청도 풍미 전라도 거 이렇게 해서 나름 5대 공약으로 이렇게 해서 대한 걸 모았더라고요. 그것도 뭐 아마 김영란법을 좀 의식해서 양이 이만큼씩 진짜 야, 세세하다 설명이. 예, 아주 그냥. 예. 아니 솔직히 말해서 그냥 이렇게 그 대통령실에서 이제 제작한 선물인 거잖아요. 그죠 명절에. 그거 받고 좀 뜯어보고 얘기한 걸 가지고 유치찬란한 그 논평가인 것처럼 몰아갔는데 본인이 과거에 저렇게 어떻게 보면 썰전이라는 유명한 프로그램에 나가가지고 대통령실에 받은 선물 가지고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한 거는 기억을 못 하는데 이건 선택적인 기억상실입니까 뭡니까 이게? 전문적으로 이제 오늘 경향TV 이런 그 행보 자체가 거울 치료라 그러죠 전문용어. 거울 치료. 네, 미러링.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러니까 이게 유정유 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사실은 거울 치료. 아니 선물 받은 거 가지고 사실 아니 그 100번 양보해서 본인이 안 받았어도 이렇게 비유한 것도 좀 웃기지만 만약 이 비판은 본인은 안 받았어야죠. 아니 받았더라도 저기 나와서 선전하면 안 되죠. 과거에 SNS에서 하는 거나 썰전에 나와서 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오히려 저 때는 시청률 높은 썰전이 더 영향이 크죠. 물론 선물을 소개했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아니 자기가 받은 거잖아요. 소개한 거면 자기 안 받은 거 소개해야지. 나 받았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뭐가 달라. 그리고 설사 받았어도 아니 그 대통령 선물이 관계자나 평론가나 갈 수 있어요. 당에도 오고 아니, 그러니까, 청와대 네. 출입기자도 주고 그러니까 전 국민에게 주면 좋겠지만 뭐 저소득층도 주고 명절 때마다 이제 일견 부분 준비하잖아요. 그런 걸 그냥 준 건데 이거를 약간 메신저 공격을 하려는 거예요. 용역 평론가, 촉법이들 봐봐 이렇게 유치해.
저 선물 하나 받으려고. 그러니까 니네 용역받고 미성숙한 사람들이라 이런 거 하나 받고 쉽게 마음이 동해가지고 그쵸. 맨날 이렇게 정부를 옹위하고 막 호소하는 과정들을 거친다 이런 식의 얘기하고 싶은 그 거잖아 말이 지금. 너네는 A, B, C 중에 B야. 너네는 이득을 탐하는 놈이야. 너네는 자리만 주면 돈만 주면 뭐든 하는 용역들이잖아. 사실 이런 깔보는 지금 시각이 있는 거예요. 이거 용역 갖고 막 한 거 뭐 엊그제 돌더라고요. 박영식 앵커가 한 거 장인수 기자. 뭐 이명수 기자 다 받아갖고 다 손절하더만요. 그럼 유시민 작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지금 촉법으로 보는 거예요? 용역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너무 이제 그 본인의 감상평과 배설에 대한 확신이 큰 건지 너무 이제 주변 상황들이라든가 자기 스스로 돌아보는 회고 능력 자체가 부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어떤 부분이 좀 이렇게 굉장히 안 좋게 보였냐면은 유시민과 김어준이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서로의 그런 공로와 레거시를 존중하는 듯한 대화를 나누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맞아요. 들면은 우리 유시민 작가님은 이 진영에서 몇십 년 동안 이렇게 40년이 일하신 분이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김어준 그 총수 역할이 얼마나 대단했고 이런 얘기를 되게 나누는 걸 들으면서 저는 그들이 그토록 비판했던 재래식 언론의 생각이 난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우리 경향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반대 집회할 때 정말로 전 국민의 환호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 시위하는 사람들이 회사 앞을 지나가면서 응원하고 경향신문 화이팅 이렇게 외쳐줬는데 실제로 그 화려한 꽃이 저무는 데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부분 생각나면서 유시민과 김어준이 결국은 재래식 언론으로 경향신문 등등을 호명하면서 만신창이를 낸 부분도 없지가 않거든요. 많죠. 그 레거시를 허물기 위해서. 근데 지난주 방송을 보니까 이제 돌려줄 차례 같다. 어떤 느낌이냐. 유시민과 김어준이 재래식 작가, 재래식 유튜버가 될 차례가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심히 든 겁니다, 제가. 맞아요. 본인들이 본인의 허물을 모르고 그리고 저는 몇 번 얘기하지만 이런 유 작가님이 뭐 옛날에 장관도 하시고 우리 40년 동안 이렇게 구력이 되셨는데 이 전국구 건달 대단하십니다. 잭라이프 들고 다니는 저런 촉법이더라고. 저 용역 평론가들하고 상대하지 마십시오. 뭐 나는 뭐 그 계엄 때 그런 역할을 해서 막 했다. 서로 이력 언박싱 하고 있죠. 이력 언박싱. 라떼는 언박싱. 야, 그러니까, 웃기다. 야, 웃기다 이거. 라떼 언박싱. 라떼. 썸네일 만들었어요. 라떼 언박싱. 라떼 언박싱 제가 보니까 그냥 라떼는 이랬다. 집에 가서 둘이 막걸리 마시면서 노포에서 많이 하세요. 왜 방송에서 하냐고. 네, 왜 그러니까, 사람들 네. 가스라이팅 합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제가 볼 때 진짜 악질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이면을 보여주지 않아요. 자기들 말하고 듣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대로 끌고 갑니다. 그대로 끌고 가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 똑같잖아요. 저는 말 듣는 게 가장 충격적인 건 뭐냐면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유시민 작가가 임기 중에 문재인 대통령 임기 딱 한 번 통화했다. 아, 그 조국 그 사태 네. 있을 때. 네, 2019년. 조국 전 법무장관 임명될 때 자기에게 물어봤다는 거야. 자기는 임명해야 된다. 음. 총선 6개월 앞두고 진영을 결집시켜야 된다. 반란군의 수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반란의 수계인 당시에 우두머리 검찰총장 윤석열에게 만약에 이거를 무릎 꿇게 되면 총선을 칠 수가 없다. 아니 세상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이거야말로 진영 논리예요. 그렇게 따지면 불법 계엄한 그리고 지금도 부정선거 주장하는 윤석열 극우파 윤호계는 어떻게 쓸어드릴까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 논리 있습니다. 지금 밀리면 이 자식들아 부정선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진영이 다 사라져버려. 올림픽 네. 월공 앞에서야 들어 누워 임마. 이거 사실 재선 갈 거 아니거든. 너 잘 봐라 근데 너 지금 후퇴하면 우리 큰일 난다. 이렇게 하면 장동혁 일파, 극우파, 윤호계랑 뭐가 달라요? 진영 논리로 접근한 거 아니에요. 그 사실의 유무, 그 진실의 유무 중요하지 않아. 우리 진영이 중요해. 정파적으로 우리가 지금 밀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조국 대표 징역 2년 나왔잖아요. 정경심 여사 징역 4년 나왔잖아요. 다 유죄 나왔습니다. 근데 표창장 하나로 4년 살았다고 그거 누가 만든지 모르지만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만든 표창장 하나로 4년 살았다. 이 캐치프레 걸고 수많은 사람들을 속였어요 지금까지. 제가 그거 저항하다가 좌표 찍혀서 이번에 이 3개월 동안에 목숨을 걸고 기자 은퇴할 뻔했잖아요. 우리라고 하지 말아주고. 저 혼자 네. 우리 경향 TV에서 그렇지. 네. 이정주 기자. 저 혼자 한국자가. 예. 네. 정경심 씨가 페이북에서 포딩에 저 찍었거든. 이정주 저 찍었어요 아예. 그거 제가 보셨죠? 제가 전 언론 매체에 제가 진짜 경향 TV 아끼려고 여기서 안 했어. 제가 2심 판결을 깠잖아 아예. 그래 한번 해봅시다. 하도 가짜뉴스가 진짜 뉴스가 뭔지 보여주겠다. 나도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네. 하려고 그랬는데 조국 대표의 나름대로 세빈선 역할 계엄 때 있습니다. 검찰의 도륙당한 좀 과도한 수사 있어요. 아 있죠 당연히. 그러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나왔던 입시 비리, 자녀 입시 비리 문제나 뭐
저희 직권남용 이런 문제들이 다 무죄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찰하고 반성할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지지자들에게 마치 안 한 것처럼 마치 난 아닌 것처럼 유이동 후보랑 토론할 때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자기 자신 알잖아요. 입시비리 했냐 안 했냐. 내가 뭐 몇 월 며칠 7월 30일 날 이거 자기 PC에서 뭐 했냐 안 했냐 2019년 뭐 위조했냐 안 했냐 2015년에 이런 거 김수민 평론가 말한 거 있잖아요.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 못 하는데 몇 년 7월 며칠 날 했냐 안 했냐 이런 거. 아니 그 법원 결정이 뭐가 필요해요? 자기 자신은 알지. 했으면 안 했다. 했으면 했다. 아니면 안 했다. 끝내면 돼요. 왜 그 대답 못 할까요? 선거법 걸릴까 봐요? 그러니까 이런 비겁한 모습들. 웅동학원 이사진 밖에서 내 탓 아니다. 이런 모습들 우리가 다 본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유시민 작가, 김어준 그 씨 이런 얘기할 때 자기들 그런 얘기 절대 안 해요. 야 오늘도 이제 길게 왔는데 야 그 축구까지 섭렵하고 네. 산업도 잘 알고 이런 아닙니다. 도대체 박학다식으로는 정말 내로라하는 평론가인데 정말 이렇게 유시민 작가가 형상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으나 네. 아무튼간에 스스로를 또 용역이나 촉법으로 비하하는 최근에 그 부름을 받아서 움직이는 분들이 또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우리 댓글 달 때도 다 그런 식으로 달잖아. 결국은 유시민 작가가 특정인을 의도했겠지만 그것들이 지지자들에게는 뭔가 이렇게 멸시하는 굉장히 이런 그 언어들로 그렇죠. 우리 방송 와서 그렇게 지금 험담하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낙인 효과 일종의 너네는 용역이야, 너네는 촉법이야 이런 식으로 깔보고 낮잡아보고 약간 얕보는 듯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요. 낙인을 찍히니까 벌써부터 이제 용역 평론가 어떻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도 우리 뭐 강성 변호사 여기도 뭐 네. 전하고 뭐 정구승 변호사 나오고 하지만 그 뭐 하은기 소장하고 보면 진짜 솔직히 우리 평론가들 저는 저라고 쳐도 좀 억울해요. 그러니까 용역은 원청이 있고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뭘 받는데요? 누가 뭘 줬어요? 유시민 작가가 생각하는 용역이 만약에 저희라고 한다면 가정한다면 그러니까 예, 저희 구기자랑 월급쟁이 저희 월급 한 푼 안 올라요. 그렇지. 예, 저 질문하는 네. 기자 광고 한 달에 1,000만 원 팔아도 월급 한 푼 안 올라요. 그러니까, 근데 뭐가 네. 용역이에요? 뭐가 누가 우리가 무슨 자리 받고 뭐 무슨 우리가 지금 대가를 받는다고 평론가들 아무것도 안 받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본인 출연료 말고는. 그것도 정말- 회사에서 주는 민간 기업 주는 거지 뭐. 아 그리고 예. 그 이재명 대통령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청와대가 주는 것도 전혀 아니고. 관계 없지. 예. 광고도 없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지식인지 모르지만 넓게 보면 그렇게 표시를 한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은유적으로 딱 보면 척하면 척이잖아요. 그래서 야 이건 진짜 그 근거도 없이 사람을 좀 매도하는 거. 그러니까 제발 좀 근거 네. 있게 비판한 거 좋은데 근거를 가지고 비판해 주기 바랬죠. 그리고 문조털리아도 저도 써야 되지 않을 멸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이제 논박하는 과정에 새로운 멸칭을 만들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게 사실 굉장히 안 좋은 효과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자제하는 공간을 만들고 그래야만 서로 간에 이해도 할 수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